안녕하세요, 신상중학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혼합물의 분리 세 번째,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예전 시간에 용해도에 대해서 배울 때 용해도란 게 뭐였죠?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녹는 최대 용질의 양을 우리가 용해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용질이 더 많이 녹았죠. 자, 그래서 이런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경우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염전에서 소금을 얻거나 아니면 뭐 약품회사에서 새로운 약을 만들었거나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성분의 물질이 있고 그게 아닌 약간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물질을 순수한 물질로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보통 사용하거든요.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보통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의 이름을 우리가 재결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끓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 증류라는 방법을 통해서 혼합물 분리를 했듯이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재결정이란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은 먼저 이 고체 혼합물을 물에 녹여요. 고체 혼합물을 물이나 아니면 그 고체 혼합물이 녹는 용매에 일단 녹인 다음, 그 다음 얘를 냉각시키거나 아니면 용매를 증발시키는 걸 통해서 순수한 고체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잖아요. 그러면 처음 우리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소금은 이 안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염화 나트륨 외에도 다른 성분들이 막 들어있어요. 염화 마그네슘이나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을 얻기 위해서 이 재결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재결정을 하려면 먼저 염전에서 얻은 소금을 물에 녹여요, 다시. 그래서 여기를 물에 다시 녹이면 이 안에는 염화나트륨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성분이 녹아 있지만, 염화나트륨이 주로 있고 다른 성분들이 조금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일단 물에 많이 녹인 다음에 다시 차갑게 하거나 아니면 물을 날려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순수한 염화나트륨을 얻어요. 증발을 통해서 여기에는 이제 혼합물이 녹아있는 상태인데, 얘를 물에 녹인 다음 증발을 시키면 순수한 염화나트륨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냥 이거 원래 있던 물질을 녹인 다음에 다시 증발시킨 건데 어떻게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용해도 그래프를 보면 세로축은 용해도, 가로축은 온도. 온도에 대한 용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성분이 여기 있고 뭐 B라는 성분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소금 같은 경우다. 그러면 주로 염화나트륨에 적은 양의 다른 물질들이 조금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주로 있고 그 다음에 B가 소량 섞여 있는 그런 물질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이 물질을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 A는 많이 있고 B가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물에 녹이면 A는 이만큼 녹겠죠. 최대한 녹여요. 그러면 이 같은 온도에서 B는 조금만 들어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에 녹죠. 자, 물에 녹은 다음 냉각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점들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라 그랬죠. 자, 이 온도까지 한번 온도를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이 빨간 점은 A점은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그리고 B, 녹아있는 B는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B는 이 온도에서나 이 용해도 곡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녹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A는 아까 충분히 많이 넣었기 때문에 포화 상태까지 넣었다면 요 점으로 오니까 그래프를 넘치는 부분이 생겨서 이만큼이 석출되겠죠.
그러면 아까는 A도 녹아있고 이걸 한번 써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A, B가 모두 녹아있는 상태였다면 온도가 뚝 떨어지고 나면 이 부분에서는 A는 대부분 석출되고 전부 다는 아니죠. 이게 석출되고 나면 여기까지 올 테니까 A, B 적은 양의 A, B는 녹아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는 그대로 녹아있고 A만 조금 석출되니까 이때 석출된 A를 거름 종이로 걸러내면 순수한 A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써볼게요. 자, A와 그 다음에 B가 소량 섞인 물질을 물에 녹여요. 물에 녹이면 자, 여기에서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녹였죠. 자, 그 다음 할 일이 냉각이에요. 냉각을 시키면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서 A만 석출되게 되는 거예요. A가 석출. A만. 그래서 순수한 A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또 이게 냉각시키는 방법뿐만 아니라 얘를 용매를 증발시켜서도 얻기도 하거든요. 자, 용매를 증발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용매가 없어진다는 거는 용질은 그대로 같은 양이 있는데 용매가 줄어드니까 용해도 곡선에서는 용매 100g에 녹는 용질의 양이기 때문에 용매가 점점점 날아갈수록 이 용해도 곡선에서는 더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이 온도는 변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꼴이 돼요. 그래서 증발을 시키면 점이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넘치는 만큼이 석출되는 거예요. 여기가 석출. 그래서 냉각하는 방법이 있고 1번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증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증발하면 점이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B는 위쪽으로 이동해도 여전히 포화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석출되지 않으니까 얘도 A만 석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A가 석출되고 나면 이 A를 거름 종이로 걸르면 거름을 통해서 순수한 A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결정 방법을 쓰는 얘는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염전에서 얻은 우리가 그 소금을 천일염이라고 해요. 자,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얻을 때 이 천일염에는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 말고도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는데 다른 소량 있는 성분들은 그대로 물에 녹은 채로 두고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 얻을 때 이런 방법을 쓰고요. 아니면 우리가 설탕을 사탕수수 같은 데서 얻는다고 하죠. 사탕수수 즙에서 순수한 설탕을 얻을 때 이럴 때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문제 푸는 시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